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17.69원이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는 18.35,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을 했고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74%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0.03%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주식들을 보면요, 먼저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구겐 하입에서 테슬라의 4분기 예상에 대한 실적 저하 우려로 주가 등급을 중립에서 강등으로 하락시켰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격을 다시 인하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0.94%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6%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로키드 마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주식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강등을 했는데요. 정부가 국방비를 삭감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2.5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특징적인 주식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은행주들인데요. 은행주들이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경영진은 1분기에 순차적으로 지표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지만 순이자 수익의 급격한 증가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익은 1년 전 대비해서 50% 감소한 28억 6천만 달러였지만 1년 전 충당금을 4억 5,200만 달러로 줄인 후에 신용 손실로 9억 5,700만 달러를 적립하여서 주가가 3.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수입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마이너스 0.9%다 라고 전망했던 부분이 0.4% 상승한 부분으로 나왔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심리 지수가 60.5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64.6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등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시에 대해서 베어드의 로드 메이필드 투자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실적이 초반에 증시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컨센서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시장이 촉매제 없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취약한 에너지, 식량 공급 상황, 구매력을 잠식하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례 없는 양적 긴축 등 각종 역풍들의 궁극적인 영향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토로했습니다. JP모건의 제러미 바넘 CFO는 미국 실업률이 4.9%에 이르는 경기 침체가 올 4분기에 닥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신용 손실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4분기부터 충당금 규모를 23억 달러로 늘렸다며, 이는 전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높고 추가 긴축은 불가피하고 현재 월가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며,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 1분기까지 미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상승장은 지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일 원자재 시장은 대다수 상승을 했는데요. 원목, 아연, 가솔린은 3.25, 2.53, 2.46% 각각 상승을 했는데,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5.79%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2월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3.7%, 50bp 인상할 확률은 6.3%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5bp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61.4%였었고, 그리고 50bp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34.2%대였습니다. 격차가 벌려졌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연준이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야 라는 것에 더 베팅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79.86원으로 1.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규제 철폐에 따른 상승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둔화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추가로 완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유가를 결정짓는 와일드카드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그리고 심리지수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국내 증시는 약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런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현재까지 증시의 뚜렷한 이유 없는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실적 발표 후에 맞춰서 차익 실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두고서라도 강건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리오프닝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연준은 앞으로 더 강건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정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1월 16일 월요일에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추모일로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1월 17일 화요일에는 FOMC 멤버인 윌리엄스가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일 수요일에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근원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승인 건수,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일 금요일에는 FOMC 멤버인 해커가 연설을 하고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